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안영남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많이 덥죠. 그나마 비가 와서 지금 조금 그렇긴 한데 사실 여름에는 뭐 시원하게 해놨다가 맥주 많이 드시고 뭐 매일매일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기분이 좋아서 한 잔, 뭐 슬퍼서 한 잔, 술을 이제 즐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술이 몸에 좋을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종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코올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 세계에서 아마 1, 2위를 다툰다 할 정도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만큼 술 마실 핑계거리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창의적으로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자료 화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네. 네. 예, 지금 알코올 중독은 매년 연평균 10,00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환자 수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드러내기 다들 꺼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환자 수가 뭐 연간 10,000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게 네,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알코올 남용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알코올 남용, 알코올 중독 따지면 최근에 직장인의 4분의 1이 알코올 중독이다라는 그런 보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 또 하나 더 볼게요. 이게 이제 한국인들의 알코올 소비량과 관련된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약 596만 명. 네. 정말 놀라운 숫자죠. 네. 특히 40, 50대에서도 굉장히 많네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은 최근에 한 10년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20대 초반부터 알코올 중독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혼술 장려 마케팅이라든가 술 광고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코로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40대, 50대보다 20대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청년과 중장년층 이제 위험 수준으로 음주를 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장님도 좀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발암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근거가 있는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암 유발 물질이 되게 많은데 사실 알코올은 약간 조금 빠져 있는 축에 들어요. 왜냐하면 술이란 게 너무 흔하게 지금 접하고 있고 알코올은 금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술이 금지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발암물질로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네, 좀 근거를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코올의 양리 작용 중에 온 뇌뿐만 아니라 온 몸에 다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특히 어디에 가장 영향을 주냐면 위하고 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끔 마시면 우리 몸에서 다 해독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마신다든가 포금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간에서 어느 순간 해독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알코올이 독성 물질로 작용해서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알코올 관련해서 사망자 수가 2021년의 통계인데요. 4,928명.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는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청자분들도? 실제로는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술이라고 밝혀진 경우가 그렇지만은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그냥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인지 아닌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술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냥 단순하게 다툼이 벌어져서 사망했다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술로 인한 거에 노출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비해서 훨씬 더 사망률이 높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술이 1급 발암 물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경각심을 조금 더 가지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알코올 중독이 왜 생기는지부터 좀 저희가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지가 좀 약해서 그럴까요? 다들 그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의지 부족 탓이 아닙니다. 뭐 정신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대부분 다 알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 놀라운 얘기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유전병입니다. 가장 유전이요? 중요한 원인이 유전이에요. 그 대물림 되는 유전인데 이게 교육받을 두 번째 이유는 또 사회적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또 잘못된 그러니까 술에 대한 관대한 거짓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말에 속아서 걸리는 병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유전병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알코올 알레르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알코올이 몸에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억지로 5년에서 15년 정도 술을 마시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주량이 증가만 합니다.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날 때가 되면은 네. 갑자기 갈망감과 금단 현상이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뇌가 이제 병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대물림되는 유전병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술에 대한 관대함과 거짓말이 이 세상을 너무 많이 지배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이제 올바른 교육, 술에 대한 문화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네. 요즘에 그게 이제 많이 끊겼잖아요. 그리고 술 광고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20대 알코올 중독 환자가 정말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더 빠르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환자 수가 예, 더 맞습니다. 많군요. 20대.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코로나 때문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술에 대해서도 요즘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멋있다. 나만의 멋. 그러니까 나의 삶을 즐기는 것처럼 혼술 광고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네. 뭐라 그러냐면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최소한의 선물이다. 이거 정말 멋진 멘트잖아요. 네.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혹하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최고의 멘트인데 사실은 그 말 때문에 최근 직장인들이 급속히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은 코로나에 딱 어울린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술집에서 술 마실 수 없으니까 그쵸. 집에서 혼자 마시는 혼술을 작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 환자가 최근 7년, 8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정말 아마 알고 나시면 기절하실 정도일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혼술을 하고 있다에 대한 답도 그렇다가 72.1%. 10명 중 7명. 더 많을걸요.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예. 저는 아직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사실은 그냥 보아도 우리가 뭐 담배나 여타 다른 위험한 것보다도 술은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관대했다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은 네. 혼술은 10년 전만 해도요. 얼마나 XX면은 저렇게 술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냐고 손가락질 하던 게 이 혼술 문화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 중증 알코올 중독자들만 혼술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혼술을 젊은이들의 특권, 합리적이고 가성비가 높은 아주 고급스러운 음주 네. 문화라고 지금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수백 년의 우리나라 문화가 불과 한 7년, 8년 만에 뒤바뀐 일입니다. 그러네요. 정말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이렇게 몇 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놀랍고요. 자, 좋습니다. 저희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혹시라도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좀 유형이 나눠지나요? 알코올 의존증에 빠진 환자분들을 예를 들자면은 보통은 다 해가 지면은 저녁 때 술을 마십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아주 중증이 됐을 때야 뭐 낮술이나 해장술을 드시는 거지 대부분 낮은 술을 안 드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약간 폭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가족분이나 자녀분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죠. 근데 드물게 감마형 알코올 중독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여성의 생리 주기를 타듯이 주기를 타면서 마셔요. 한 일주일 전으로 정말 술귀신이 씌인 것처럼 술을 마시다가 네. 갑자기 또 멀쩡하게 술을 마시지 않다가 또 다시 마시고 마시지 않고를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음주기 때는 밥을 전혀 마시지 않고요.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요. 일어서서 뭐 돌아다니는 자체가 없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면 쓰러져서 2~3시간 정도 자다가 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술을 마시고 또 쓰러져 잡니다.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낮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살이 쭉 빠져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음주기가 끝나면은 휴지기가 되면은 언제 그랬냐듯이 완전히 정상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 술귀신 쓰였다고 굿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게 이제 그렇군요. 감마형 알코올 중독 패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감마형의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좀 어려워요. 예, 제가 직접 치료해 보니까 감마형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기가 되면은 자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조절이 조금 어려운 예, 상태가 훨씬 더 되는 어려운 것 거죠.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의 유형도 저희가 이제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을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하나 이제 접수된 사연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자영업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계속 술 생각이 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직 치료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단계여도 치료가 좀 필요할까요, 원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저 상태가 이미 알코올 중독 3단계를 이제 진입한 겁니다. 뭐냐면 네네. 금단 현상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갈망감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금단 현상이라는 게 보통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울감, 공포감, 그다음 환청, 환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저분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 난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거는 이미 알코올 중독이 시작되었고 자기 능력으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절로 악화된다는 사인을 뭐 정확하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즉시 지금 치료하셔야지 네. 시간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즉시 좀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방법의 또 치료가 가능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윤아 원장님과 연결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유형도 좀 알아봤고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코올 의존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악화되는 진행성 질병입니다. 진행성. 그리고 예.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온 가족 구성원들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모두 파탄에 이르게 되는 가족병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는 결국은 그건 환자는 조기 사망에 이르게 되고 가정은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의해서 결국 파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일이에요. 따라서 내가 때가 되면 끊어야지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차일피일 미루시는 거는 그거는 정말 자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고 내 주변의 모든 가족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로 한방적인 치료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방에서는 알코올 의존증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알코올 의존증의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네네. 첫 번째는 당뇨와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거고 네. 알코올 중독은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잘 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라는 건 뭐냐면 조금만 들어가도 과민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거꾸로 그 알러지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피하기만 하면은 모든 증상이 저절로 다 사라집니다. 우리 고등어 먹다가 두드러기 나는 사람들 고등어 안 먹으면 저절로 사라지거든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네. 그다음 3번째 특징이 뭐냐면 마약 중독하고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무섭네요. 알러지 환자들은 그냥 고등어 먹을래 그러면 탁 치워버리고 뭐 땅콩, 복숭아 같은 거 갖다 주면 아마 소리소리 지르면서 도망칠 거예요.
근데 알코올 중독하고 마약 중독 환자들은 술을 갖다가 딱 눈앞에 놓으면 얼어붙습니다. 뭔 생각하냐면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딱 한 잔만 마셔볼까 아니면 피할까 고민하느라고 잠깐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당뇨, 알레르기, 마약, 이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바닷물 마시기와 같습니다. 그 선원들이 바다에서 표류할 때 절대로 바닷물 마시지 않습니다. 그냥 뭐 삐쩍 말라서 탈수로 사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바닷물 마시지 않아요. 근데 일반인들만큼은 내가 입술만 축일게요 하고 바닷물 이렇게 하다가 한 모금만 마실게요. 이러다가 결국은 아주 그냥 바닷물을 들이키고 빨리 죽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닷물은 소금기가 있어서 그쵸. 한 잔 마시면 조금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맞아요. 술도 이와 똑같습니다. 한 잔 들어가는 순간 알러지 반응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갈망감과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한 잔 마시고 참을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맞습니다.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한방 쪽에서는 어떤 약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향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닷물이 아까 표류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도와줄 방법이 뭐냐면 생수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수를 많이 먹어서 소금기를 빼주면 되는 듯이 네. 우리 몸에 들어온 알코올의 독성 물질을 빨리 해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독성 물질이 들어오지만 않으면 모든 금단 현상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알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약재를 말씀드리자면 칡, 갈근이라고 하죠. 또는 칡의 꽃은 갈화, 네. 또는 대황이라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약재들을 통해서 몸 안에 들어온 알코올 독성 물질을 빠르게 해독합니다. 그게 해독이 되면은 저절로 모든 금단 현상,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 발작, 그다음 손떨림, 식은땀, 밥을 먹지 못하는 현상들, 환각, 환청, 환시 이런 것들이 빠르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야만 환자가 단주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고 된다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예. 예를 들면은 천주교 신부님들 있잖아요. 미사 보시는 신부님들, 그다음 의사분들, 그다음에 뭐 교사, 교수, 심지어 뭐 정치인 분들도 알코올 중독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의지가 박약한 분들일까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은 보통 인간의 수준은 몇 배는 뛰어넘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도 의지로 일주일을 버티지 못합니다. 일주일만 버텨도요, 저는 사실 그분들한테 박수 쳐드립니다. 당신 정도의 의지만 있으면은 못할 게 없다. 단주 너무 쉽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보통 3, 4일 견디기 힘들어요. 어. 토끼 눈이 새빨갛게 돼가지고 멍한 상태가 돼가지고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해독 한약을 처방해드리게 되면은 갈망감과 금단 현상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3, 4일만 해도 완화되기도 하고 대부분 다 일주일 안에 얼마든지 완화되기 때문에 일주일을 지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주, 네. 3주, 4주 이렇게 단주가 가능한 거죠. 네, 좋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안영남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알코올 중독과 수면 장애를, 또 장기적으로는 심장병과 뇌졸중, 또 암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이런 술 때문에 힘든 분들도 좋습니다. 또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도 좋고요.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네.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3세입니다. 네, 50대시고요. 지금 이제 어떤 점이 고민이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저희 안영남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 고민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게 궁금하신지요? 예, 저는 요즘에 프로그램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예. 불면증 호소하신 병원에서 약은 처방받아서 매일 먹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그 수면제가 포함이 돼 있는데 약만 먹어가지고는 잠을 못 자고요. 예. 술을 한
두세 병은 먹어야 잠이 와요. 네, 불면증 이외에 다른 증상은 없으신가요? 다른 증상, 술 볼 시간이 되면은 뭐라 그럴까, 좀, 갈망감이 온다는 그럼- 얘기죠. 그렇죠. 갈망이 오고 좀 몸도 좀, 마음도 불안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금단 현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알코올 예. 중독의 가장 첫 번째 제일 흔한 금단 현상이 바로 불면증입니다. 술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 이미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셨는데 수면제만으로도 안 돼서 술을 드신다 하셨잖아요. 예. 이거 위험한 게 뭐냐면 술과 수면제가 섞여 버리게 되면은 좀 더 심각한 정신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세 병까지 같이 드신다 그러면 이거 좀 좋지가 않은 것 같고요. 빨리 해독 한약을 복용하셔서 몸 안에 알코올 독성 물질을 빼야만 갈망감 금단 현상이 사라집니다. 지금 본인이 네. 금단 현상하고 갈망감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예. 수면제만 드신다고 해서 갈망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뭐 본인이 다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예, 빠른 시간 내에 근처에서 알코올 중독 관련된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술과 수면제를 같이 복용하시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셔서 조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치료가 가능한지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다른 한방적인 치료법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주부라고 하셨어요. 이분도 역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셨고 최근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금주 클리닉은 시도를 해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크게 도움이 안 돼서 지금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네. 좋을까요, 원장님? 방금 전화하신 분하고 똑같이 불면증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자기의 불면증이 알코올 중독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사실 태반입니다. 네. 따라서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술로 해결하지 마시고요. 빨리 알코올 관련 전문 기관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이분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으실 정도면은 이미 많이 중증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상담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비슷한 또 사연들도 나오고 상담 전화도 들으시면서 나와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했구나라고 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치료 계획을 좀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안영나 원장님과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알코올 의존증 또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들이 또 잘못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오해들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이 뭐 열대야일 때 맥주도 한 잔 하고 그러면 좀 잠이 잘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실제로도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알코올의 혹시 순 기능은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잘 본인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맥주가 차다고 해서 몸이 정말 차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입하고 위는 순간적으로 차가워지겠지만 알코올이 흡수가 되면은 1시간쯤 지나면 양리작용이 발생하는데 몸에 열이 살살 나고 맞아요. 땀이 살살 납니다. 네. 그럼 밤에 잘 때 어떡해요? 덥겠네요. 더 힘들죠. 그다음에 자다가 네. 화장실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 이런 더운 날에 술을 마시고 잔다는 거는 네. 더욱더 고통을 스스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네. 또 하나 갈증이 정말 사라질까요? 우리 보면 맥주 마시면 갈증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광고도 전혀 그렇게 그렇지 하잖아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술 안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술 자체가 배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탈수를 유발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과음하고 나면 다음 날 보면 아침에 뭐가 땡겨요? 엄청 갈증. 물 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얼음물까지 막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반인들은 몰라도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과음한 다음 날에 입이 마른다고 해서 찬물, 얼음물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토가 쏠려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뭐 10번씩 토하고 노란물까지 다 올렸다 그런 경우들이 네네. 다 갈증이 난다고 찬물을 마셔서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특히 상온에 있는 물도 찬물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갈증이 많이 나는데 약간 뜨뜻미지근한 물을 드시면은 미지근한 물. 토하는 것이 멈추게 되고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갈증이 없어집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팁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고 스트레스 풀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라고 맞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짓말도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좀 만나볼게요. 다음 궁금증 보여주시죠. 술을 끊지 못하는 건 의지 탓이다.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다 의지 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조절 못하면은 조절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네가 정신력이 약하고 의지 탓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사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미사 보시는 신부님이나 의사분들도 알코올 중독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유전병이에요. 그냥 알레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라든가 숙취가 좀 심해서 다음 날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의지 탓이라고 비난조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술이 몸에 안 받는 체질이구나 유전적으로 그렇구나라고 네. 이해하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쵸. 그걸 용납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드라마 금주를 부탁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이 내가 술을 이제 안 먹겠다고 단언을 딱 하니까 그 직장 바로 위에 상사가 계속 갈구면서 막 고통을 주잖아요. 괴롭히고. 지금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도 될까요? 네네네. 저희 환자 1년 되신 분인데 환자분이 자기 SNS에 페이스북에 나 이제 여기 치료 받으면서 술 끊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30개 정도의 그 댓글이 달렸는데 전부가 다 협박이고 비아냥이고 놀림이고 유혹이었어요. 근데 딱 한 분만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댓글 다신 지인분들 저는 술 안 마신 제 친구의 본 모습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이 친구 누구누구의 단주를 지지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께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당신이 하늘나라 갔을 때 네. 진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분뿐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분 지금까지 계속 단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술을 끊지 못하는 건 의지 탓이다. 이것도 아니다라고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술에 대한 거짓말 세 번째 질문 한번 만나볼게요. 보여주시죠. 술을 마시면 혈액 순환이 잘 된다? 요거는 어떨까요, 원장님? 사실일까요? 이거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은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이게 피가 잘 돌아서 그렇다. 그다음에 네. 혈압도 좀 올라가고 심장도 맥박수가 좀 좀 빨리 뛰고, 빨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마 혈액순환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아. 만들어낸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간경화가 오고 동맥경화가 옵니다. 네. 그래서 중증 알코올 환자들은 팔다리가 저려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계속 쿵쿵대기도 하고요. 저리가 아프다고까지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혈액순환이 잘 되겠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주사비라고 코끝이 빨개지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에 오. 이런데 핏줄이 막 터지는 맞아요.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다 중증 알코올 환자분들이 네. 자기의 그 부끄러운 음주 문화를 습관을 좀 숨기기 위해서 좀 뭐랄까 이렇게 미화한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기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일반인들이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렇죠.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나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면서 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안영남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코올 의존증 그리고 이제 술의 유혹을 좀 벗어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방적인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함께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이제 사연 남겨주셔서 저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6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1년 전에 알코올 의존 진단을 받으셨고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해지는 증상이 있어서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직 다른 뭐 약물 치료 같은 건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하다, 시급하다는 걸 좀 느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앞에 다른 분들과 달리 이분이 지금 손떨림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손떨림, 식은땀은 어떤 원인과 관계 있냐면은 식사를 못하는 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우리 당뇨병 환자들 당 떨어지면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식사 거르게 되면 손 살짝 떨릴 때가 배고프면 있으셨습니다. 좀 그런 예, 거. 맞습니다. 네, 너무 배가 고프면. 근데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중증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밥을 못 먹게 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환자분들이 모래알 씹는 기분이 든다라고 하거나 입안이 뻑뻑해서 음식을 삼킬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주 중증이거든요. 네. 중증 중에 아주 중증입니다. 네. 거의 식사를 거의 못 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로 손떨림과 식은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손떨림을 없앤다고 진정제를 처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흔해요. 근데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환자가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알코올을 해독하기 전에는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량하고 식사량은 완전히 정반비례입니다. 술을 마실수록 식사량은 줄어들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식사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술을 끊음으로써 식사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손떨림과 식은땀이 자동으로 멈추게 되는 거죠. 저절로 좋아지겠네요. 예, 이렇게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떨리니까 진정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방적인 치료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60대 남성분이시고 애주가라 술을 자주 마셔서 알코올 의존증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술을 끊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럴 때에도 우리가 의지가 약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네. 근데 지금 이 글만 봐가지고는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이신지 아니면 알코올 남용자이신지 사실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네. 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알코올의 위험성에 대해서 진실을 배우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진실을 가르쳐 주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에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진실들을 좀 받아들이신다면은 네. 스스로도 단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알코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실들을 한번 좀 잘 보시고 얼마나 위험한지 좀 느끼시면 훨씬 더 이제 금주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꼭 좀 금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고민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굿닥터에게 물어보세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술은 사회생활에 도움을 준다.
이 부분은 일부 좀 맞는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알코올 중독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음주가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음. 면에서 많이 불이익을 얻은 그런 불리하셨군요. 사람입니다. 네네. 근데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절대로 술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결국은 직장도 다 잃게 되고 음. 친구들도 다 떠나가게 되고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은 어떤 사장님인데 어떤 자기 그 등 뒤에다 뭐라 써놨냐면은 나에게 술을 권하는 자, 내 회사를 빼앗으려는 자, 내 가정을 파탄내려는 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무섭네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직원분은 그 회사의 사장님을 쫓아가가지고 나 이 회사에 뼈를 묻을 테니까 제발 좀 회식 자리만 나가지 않게 해달라. 아. 나 그걸로 왕따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 정도는 돼야지 단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건 알러지기 때문에 단 한 잔이면 끝이에요. 10년 술을 끊어서 완벽하게 건강하게 잘 사셨던 분도 단 한 잔 마신 날로부터 한 달 만에 사망하셨던 게 한 1년 전에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끊는 거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적당히 드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코올 의존증이나 중독이 있는 분들은요 절대로 드시면 안 된다. 금주하시는 게 좋다. 오히려 사회생활에 피해가 간다. 이렇게 좀 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짓말 저희가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술을 매일 마시는 게 알코올 중독이다. 이거는 반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군요, 사실이. 이게 흔하게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네. 음주 횟수하고 주량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음주 전후의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언행의 변화를 살펴서 이 사람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다른 사람으로 휙 변하는 게 보인다든가 그러면은 매일 마시지 않고 어쩌다 마시더라도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그 아이돌 여자 가수가 얼마 전에 알코올 때문에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네. 또 한 5, 6년 전에 좀 끔찍한 뉴스였는데 동네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정말 건전한 청년이었는데 휴가 나온 그 친구랑 같이 술 마시다가 어떻게 만취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동네 노부부 집에 침투해서 그 노부부를 좀 이렇게 안 좋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 현장에 앉은 상태에서 경찰에 잡혔는데 자기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대답했거든요. 너무 무서운데. 예, 그만큼 매일 마신다, 뭐 많이 마신다 그거는 하고 관계 없습니다. 또 반대적인 예를 들자면은 저랑 같이 이게 같이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술을 마시다 보면 한 2시간쯤 지나면은 마시던 도중에 술이 깹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한 이 술값이 아깝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매일 마시는데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마신다, 음주량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그건 절대로 사실하고 아주 거리가 멉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네. 매일 마시는 경향이 많죠. 그렇긴 하죠.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술, 알코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거짓말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